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지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칙센트미하이는 1934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40년 넘게 시카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클레어몬트 대학교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인간의 행복과 창의성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몰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그 순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실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위대한 예술가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행복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라웠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칙센트미하이의 80가지 명언을 통해 그의 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파트 1에서는 몰입의 본질을 다룹니다. 몰입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탐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파트 3에서는 창의성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계속 성장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일상의 변화를 다룹니다.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평범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칙센트미하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몰입의 본질입니다. 몰입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의 통제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칙센트미하이는 이 한 문장으로 그의 모든 연구를 요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가 곧 우리 삶의 질을 만듭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식을 잘 통제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통제력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몰입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순간에는 활동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흔히 휴식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칙센트미하이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소파에 누워 TV를 볼 때보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아의식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의 상태입니다. 활동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경험 말입니다. 몰입은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다. 자아가 사라지고 시간이 날아가며 모든 행동과 움직임과 생각이 이전 것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마치 재즈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 명언은 몰입의 핵심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재즈 연주자가 즉흥 연주에 빠져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음 음을 의식적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음악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연주자는 그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운동할 때, 대화할 때 완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들은 수동적이고 편안하고 이완된 시간이 아니다. 최고의 순간은 보통 사람의 몸이나 마음이 어렵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한계까지 확장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도전에서 옵니다.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블록탑의 마지막 조각을 올릴 때, 수영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애쓸 때,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려운 악장을 마스터할 때,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몰입 경험은 우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칙센트미하이는 말합니다. 최적의 경험은 우리가 직접 창조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한 활동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말입니다. 삶의 질은 행복에만 달려있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도 달려있다. 만약 삶에 의미를 주는 목표를 개발하지 못하고 정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좋은 감정은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극히 일부만 충족시킬 뿐이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과 진정으로 충만한 삶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며 만족하는 것으로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꿈 없이, 위험 없이는 삶의 피상적인 모습만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은 의지력이 없는 어른으로 자란다. 그들은 정보 집약적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기술이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을 즐기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집중력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의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도전을 찾아내고 숨겨진 성장 잠재력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몰입 경험의 가장 자주 언급되는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삶의 불쾌한 모든 측면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몰입은 자연스러운 치유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할 때 걱정과 불안은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금전적 걱정을 잊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몰입이 주는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잘하면 그것은 즐거워진다. 무언가를 계속 즐기려면 복잡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성장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이 익숙해지면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면 지루해집니다.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도전을 찾아야 합니다. 기타를 배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첫 코드를 익히면 기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곡만 연주하면 흥미를 잃습니다.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할 때 다시 몰입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경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중 누구라도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정의입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면의 경험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유하지만 불행하고 누군가는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내면의 경험을 다루는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전형적인 하루는 불안과 지루함으로 가득하다. 몰입 경험은 이 단조로운 배경에 대비되는 강렬한 삶의 순간을 제공한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회색빛입니다. 큰 불행도 큰 행복도 없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몰입의 순간은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생생한 색을 입힙니다. 이런 순간들이 축적되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존재의 동작만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 칙센트미하이는 삶을 즐기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과 진정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 즐길 것을 발견하고 몰입할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중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루해 보이던 일도 주의를 기울이면 흥미로워집니다. 설거지조차도 완전히 집중하면 명상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활동에서도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험의 질을 통제하는 능력에 대한 궁극적 시험은 외부의 요구 없이 홀로 있을 때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이다. 진정한 자율성의 척도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하고 무료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독을 즐깁니다. 스스로에게 도전을 만들고 몰입할 활동을 찾아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생존에 필수적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성은 역경을 즐거운 도전으로 변환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보고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장애물을 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내면의 목표에서 오는 질서이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독립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외부 평가에 의존합니다. 좋아요 수, 승진, 타인의 칭찬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그 과정 자체에서 보상을 찾습니다. 몰입 경험은 절대적 의미에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삶을 더 풍요롭고 강렬하고 의미 있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만 좋은 것이다. 그것이 자아의 강도와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칙센트미하이는 명확합니다. 몰입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몰입은 수단입니다. 더 나은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디오 게임에 몰입하는 것과 악기 연주에 몰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몰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우리 일상 경험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기분을 보고하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인간 관계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10대든 젊은 성인이든 은퇴자든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배우자나 가족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친구와의 시간은 선택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과 성취에 집중하느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할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는 사람만큼 슬픈 것은 없다. 이것은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힘차게 썼습니다. 욕망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자는 역병을 키운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몰입은 바로 이 간극을 자연스럽게 메워줍니다. 성공은 행복처럼 추구할 수 없다. 그것은 결과로 따라와야 한다. 자신보다 더 큰 목적에 개인적으로 헌신한 결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따라온다. 이것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성공을 직접 추구하면 얻기 어렵습니다. 대신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헌신할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명성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 자체에 몰입하고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두 번째 파트, 행복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운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명령할 수도 없다. 그것은 외부 사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칙센트미하이의 핵심 발견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사실 준비되고 재배되고 각 개인이 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조건이다. 행복은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행복도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을 위한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대 생활의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은 사회 환경에 더 이상 보상과 처벌에만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대 사회는 외부 평가 시스템으로 가득합니다. 좋아요, 조회수, 승진, 연봉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적 보상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즐거움과 목적을 찾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자율성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 살아가는 것에서 얻는 기쁨은 궁극적으로 정신이 일상 경험을 어떻게 걸러내고 해석하는가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우리의 정신은 필터입니다. 같은 현실도 어떤 필터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비 오는 날을 우울하게 볼 수도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좌절로 볼 수도 배움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 낙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해석의 기술입니다. 삶의 바닥선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 우리는 종종 목표 달성을 행복과 혼동합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다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의 여정을 즐기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쁨 넘치는 삶은 레시피에서 복사할 수 없는 개인의 창조물이다. 행복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행복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 재능,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몰입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밖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의식의 내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는 외부를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통체증도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는 오디오북을 듣는 기회로 삼습니다. 같은 비 오는 날도 누군가는 우울하고 누군가는 독서의 시간으로 즐깁니다. 의식의 내용을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주의 미래가 당신이 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되 당신의 행동이 어떤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비웃어라. 이것은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면 불안해집니다. 진지함과 유머의 조화. 이것이 건강한 삶의 자세입니다. 가장 즐거운 활동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꺼려지는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사람의 기술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개 본질적으로 보상이 되기 시작한다. 처음은 항상 어렵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시작하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든 처음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기술이 생기고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활동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초기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좋은 삶은 단순히 즐거운 경험의 총합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의미 있는 패턴, 증가하는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복잡성의 발달로 이어지는 성장의 궤적을 가져야 한다. 순간적 쾌락과 지속적 행복은 다릅니다. 좋은 삶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궤적을 따릅니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순간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찾아라.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싫어하는 것은 덜 하기 시작하라.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싫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라. 우리 안에는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일 수도, 아이디어일 수도,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억압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표현할 때 해방감을 느낍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대화를 나누든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는 인간의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달성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인정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행복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질병, 노화, 상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행복은 더 가치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 달리 행복은 추구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일어난다. 우리의 잠재력에 부응하며 살 때 느끼는 충만함이 분화를 동기화하고 진화로 이어진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대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행복한가? 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로. 외부 사건에 기반한 행복은 언제나 취약하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달려있다. 외부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인정,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행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창의성은 우리 삶에서 의미의 중심 원천이다. 흥미롭고 중요하고 인간적인 것들의 대부분은 창의성의 결과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낀다. 창의성은 예술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든 요리를 하든 정원을 가꾸든 무언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창의성은 우리를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창조자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형성한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 방향과 강도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주의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에너지는 주의가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불평에 주의를 기울이면 불행해지고 감사의 주의를 기울이면 행복해집니다. 주의의 방향과 집중도, 이것이 삶의 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사람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편안할 때보다 도전할 때 더 행복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완주 후 느끼는 만족감은 소파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려움을 피하려는 본능과 달리 적절한 도전이 우리를 가장 생생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 발견은 수동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 창조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책임이자 자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디자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공 없이도 창조적인 사람들은 잘된 일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 자체를 위한 학습은 보상이다. 진정한 창조자는 외부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조 행위 자체에서, 배움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세 번째 파트, 창의성과 성장입니다. 어떻게 계속 성장하며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복잡성이다. 개인이 아니라 다수인 것처럼 그들은 자신 안에 인간 가능성의 전체 범위를 함께 가져온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순을 포용합니다. 동시에 진지하고 유쾌합니다. 논리적이면서 직관적입니다. 겸손하면서 자신감 있습니다. 이 복잡성이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흑백이 아닌 모든 색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역설, 빛, 그림자, 불일치, 심지어 혼돈까지도 허용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극단을 동등한 강도로 경험한다.
창의적 과정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입니다. 확신과 의심, 열정과 절망, 질서와 혼돈.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대가입니다. 만약 한 가지 단어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복잡성이다. 색깔로 치면 모든 색을 포함하는 흰색처럼 그들은 자신 안에 인간 가능성의 전체 범위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흰색은 모든 색의 조합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내향성과 외향성, 전통과 반항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부함이 그들을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믿으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그렇지 않다고 믿으면 창의성은 위축된다. 믿음은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창의적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창의적이다 라고 믿으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도하고 실험하고 창조합니다. 성공 없이도 창의적인 사람들은 잘된 일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 자체를 위한 학습은 보상이다. 진정한 창조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보상입니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들은 계속합니다. 창조 행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 과정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장수는 공허합니다. 우리는 단지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은 의미와 연결이 있는 삶입니다. 나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있는 삶입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영구적인 무언가에 속해 있다고 느끼지 않고는 진정으로 탁월한 삶을 살 수 없다. 개인의 성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월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 공동체, 인류, 자연, 우주. 우리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이 삶의 깊이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합니다. 몰입은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몰입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몰입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산만함을 제거하고 적절한 도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가치 있습니다. 몰입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초기에 호기심과 흥미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그것들을 얻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는 더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호기심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개발하지 못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 단계는 해야 할 일을 집중된 주의로 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아니라 기술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설거지조차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더 보람이 있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프로그래밍과 사회적 조건화가 만든 틀에 너무 단단히 고정되어 다른 행동 경로를 선택하는 옵션을 무시한다.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유전적 프로그래밍과 사회적 조건화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이나 사회적 목표가 좌절되면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몰입 활동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적 혼란 속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의식이 질서 잡힌 최적 상태는 현실적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고 기술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일치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몰입의 공식입니다. 도전과 기술의 균형입니다. 도전이 너무 크면 불안해지고 너무 작으면 지루해집니다. 적절한 균형점에서 몰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술이 향상되면 도전도 높여야 합니다. 불행히도 초기에 관심과 호기심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삶이 둔하고 의미 없다고 느낀다. 호기심 없는 삶은 단조롭습니다. 세상이 흥미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풍성한 잔치 앞에서 굶주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역경이 우리를 마비시키려 할 때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를 투자할 새로운 방향을 찾음으로써 통제를 재확인해야 한다. 외부 힘의 손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솔제니친처럼 객관적으로는 노예라도 주관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기대의 역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과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우리가 과정을 즐기는 한 목표를 높이려는 욕구 자체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곧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엔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끝없는 추구도 축복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최적 경험은 통달감, 아마도 더 나은 표현으로는 자신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감각을 더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의미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느낌.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창조자라는 느낌. 몰입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몰입 경험은 절대적 의미에서 좋은 것이 아니다. 삶을 더 풍요롭고 강렬하고 의미 있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좋다. 자아의 강도와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좋다. 모든 몰입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비디오 게임에 몰입하는 것과 악기 연주에 몰입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하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성장시키는 몰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과 여가 사이의 역설적 관계는 우리가 일할 때 더 자주 몰입을 경험하지만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가 시간에는 덜 몰입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것은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몰입하지만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쉴 때는 덜 몰입하지만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몰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수동적 여가의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도전과 기술 사이의 균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은 지루하고 너무 어려운 일은 불안합니다. 적절한 도전이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고 성장시킵니다. 이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삶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몰입을 보고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험의 질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집중적이고 동기부여되고 강하다고 느꼈다. 몰입은 삶의 질의 지표입니다.
더 자주 몰입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반대로 무기력 상태의 사람들은 둔하고 불만족스럽고 수동적이고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늘려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의식 상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 삶의 사건들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전반적인 목표의 맥락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개별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의미의 틀이 필요합니다. 삶을 하나의 몰입 활동으로 변환하려면 통일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목적을 제공하는 목표 말입니다. 이것이 조화입니다. 모든 순간이 더 큰 의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 일상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세부 사항에 완전히 관여함으로써 좋든 나쁘든 행복을 찾는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출근할 때, 대화할 때, 완전히 현재 존재하면 행복을 발견합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세요. 행복은 그 결과로 따라올 것입니다. 일정을 통제하라. 성찰과 이완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에 살아갑니다. 회의, 마감 요청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찰과 이완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보고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몰입 경험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향이 발견되었다. 모든 여가 활동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몰입을 촉진하고 TV 시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적 활동이 수동적 소비보다 낫습니다. 악기 연주, 운동, 대화, 독서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작업조차도 설거지, 옷 입기, 잔디 깎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접근한다면 더 보람 있어진다. 모든 활동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도 몰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완전히 집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 접시의 촉감, 움직임의 리듬을 느끼면서요. 주의를 기울이면 평범한 것이 특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즐길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일상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과제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면서 다른 사람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촉진하는 것이 지식, 집약적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다. 모든 관리자가 엄청난 양의 정보와 사람들을 감독해야 하는 곳에서 현대 사회는 주의가 화폐입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주의력은 제한적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입 상태는 정신적 에너지를 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이것은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수용과 변화의 조화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역설적 자세가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 행복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의미 있고 의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평범함을 초월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계속해서 자신을 확장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시험하는 삶입니다. 평범함을 초월하려는 노력.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목표는 무엇을 하든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일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할 수도, 완전히 집중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도, 즐거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경험의 질을 결정합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만족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언가라고 믿는 것이다. 수동적 태도는 무력감을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동적 참여자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진정한 만족은 활동 자체에서 나온다. 외부 보상이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강력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 하는 일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활동 자체가 보상인 일은 지속 가능합니다. 끝없는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는 일을 찾으세요. 그것이 평생의 보물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라. 작은 도전을 찾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큰 변화는 작은 진보의 축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세요.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의식이 사라진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몰입 경험이 끝난 후에는 자아감이 더 강해진다. 몰입할 때 우리는 자신을 잊습니다. 나는 어때 보일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몰입 후에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자의식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아가 성장합니다. 시간 감각이 변한다. 몰입할 때는 시간이 날아가고 어떤 때는 느려진다. 몰입 상태에서 시간은 주관적입니다.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험의 질이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합니다. 1시간의 몰입이 10시간의 무료함보다 가치 있습니다. 최적의 경험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주의를 집중하고 산만함을 제거하고 적절한 도전을 설정해야 한다. 몰입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없애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것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풍부한 보상을 가져옵니다. 몰입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라는 느낌 말이다. 통제감은 행복의 핵심입니다. 무력감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는 능동적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이 통제감이 축적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몰입이 쉽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을 때 명확한 피드백은 몰입을 촉진합니다. 운동선수는 점수로, 음악가는 소리로 즉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일상에서도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척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세요. 피드백이 있으면 계속 조정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인간관계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다. 개인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연구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합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가족보다도요.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한 번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습관이 되면 확장하라. 변화는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80가지 명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트 1에서는 몰입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의식의 통제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트 2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탐구했습니다. 행복은 준비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파트 3에서는 창의성과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잡성을 포용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트 4에서는 일상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칙센트미하이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심오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경험을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몰입은 그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 때 시간이 사라지고 자아가 사라지고 순수한 경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변화합니다. 더 복잡하고 더 강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더 완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대화를 나누든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몰입의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